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전북대학교 입학생 가운데 외지 학생의 비율이 절반이 넘어선 지가 오래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참 걱정이 큰데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모집 인원 가운데 20%를 호남권 지역대학 출신으로 또 선발한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오늘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이끌고 있는 송량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법전원이 요즘도 비대면 수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관없나요? 방역을 철저히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하고. 당연히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 두기까지 네. 다 하고, 이제 일부 대단위 강의라고 그래서 저희 강의실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강의는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법전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외지 학생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외지 학생이 거의 70~80%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0%는 호남권 지역 학생들로 이제 선발하겠다. 예, 이제 그게 이제 원래 법으로 지역균형 선발에 대해서 20%를 채우도록 작년까지는 이제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네.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의무 사항으로 지켜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시행령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네. 어떻게 채울 건지 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네. 학교에 계시니까 제가 그 여는 말에 했던 말이 체감되시죠? 네, 그럼요. 네. 서울, 대전, 뭐 대구, 부산, 제주도에서까지 온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는 절반 이상이 뭐 외지 학생 비율이라고 하니까 전북대학교가. 전북대학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전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걱정인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법전원의 경우는 어떻게든 호남권 출신 학생 비율을 맞추려고 네.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지켜졌던 해가 있고 지켜지지 못했던 해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비율을 확실하게 맞추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또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로스쿨 개념이 사법 시험 폐지하면서 네. 미국, 캐나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된 제도잖아요. 로스쿨 제도가. 예. 우리나라는 한 10년 정도 됐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도입한 이게 지? 이제 저희가 영미식 로스쿨을 도입한 지가 이제 딱 10년 네. 되는 해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 법 체계 자체가 이제 대륙법 체계였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을 해왔고, 그것이 이제 2004년도 그 사법개혁을 통해서 이제 그 교육을 통한 그 법조인 양성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도입이 된 게 2009년도에 로스쿨 체제입니다. 이면에는 이제 고시만 매달리는 고시 낭인 없애기 위해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일부 네.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일부, 예. 입학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80명 정원이라고요. 예. 예.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입학? 보통의 경우는 이제 6대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6대. 저희 같은 경우. 네. 이제 그 부작용으로는 아무래도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다 독점한다. 한때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꼭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맞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그 입학생의 출신 학교가 다양화됐습니다. 로스쿨이 되면서 예. 한 80개교 출신들이 현재 입학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 시대에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의 출신 학교가 한 34개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학교 출신으로서는 다양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거는 뭐 로스쿨 도입을 하면서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 장점이 음대 졸업하고도 그럼요. 변호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실제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예. 3년 과정이고
학비가 좀 비싸다는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있는데 돈 없으면 못 다닌다. 예. 아니죠. 그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얘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저희 전북대의 경우는 1년 등록금이 한 1,1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학생 등록금 총액이 예를 들어서 25억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서 8억이 장학금입니다. 물론 이제 장학금 안에는 국고에서 지원받는 장학금이 있고 예. 교내 장학금이 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발전기금을 모아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고 그래서 32% 총액 기준으로 32%를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가사곤란자가 대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성적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가사곤란자의 경우는 소득분위 4분위까지는 전액 그 학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어려워서 로스쿨을 진학을 못한다 또는 등록금이 없어서 로스쿨을 진학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은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소위 사회적 배려하는 학생들도 그럼요.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예. 장학금도 풍부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한때는 로스쿨 생기면서 이제 현대판 뭐 음서 제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예. 여쭤봤는데 네. 학교마다 한 25개 정도가 지금 있나요? 전국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가운데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전북대학교 법전원을 오기 위해서는 변호사 합격률 배출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럼요. 성적이 어떻습니까? 예. 제일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지역에 있는 로스쿨하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로스쿨하고의 뭐 약간 이제 그 성적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데요. 지역에 지금 11개 로스쿨이 있고 서울 수도권에 이제 14개 로스쿨이 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올해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약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로스쿨 중에서 이제 그 합격률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올해가 이제 10기가 졸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0기를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73% 합격을 했고요. 딱 10기만 놓고 보면. 예, 네. 그거는 전국 10등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80명 정원에 49명이 졸업을 했고 그 중에서 3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게 73%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전체 응시자로 또 하면 저희들이 155명이 응시를 했는데 예. 그 중에서 7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거는 또 4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 합격률이 54%이기 때문에 네. 전체 평균에 미치지는 못한 그런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25개 로스쿨 중에서 네. 10개만 평균을 넘어섰고요. 네. 15개 학교들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률만 놓고 보면 법전 원장님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네요. 무겁죠. 1년 성적표를 받을 때는 네.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호사에 합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학교가 교수진이라든지 뭐 법조인 또 교수님 채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입학할 텐데 그게 밑에서 세기가 빠르다고 하면 안 올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어떻게 해서 또 높여야 되나요? 이제 높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결국에는 이제 교수님들의 학생들에 대한 정성, 그 다음에 이제 정보력. 정보력, 네. 당연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전원을 어쨌든 책임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그러한 학업이나 교육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시대에 어려웠습니다마는 네. 어찌 보면 삼위일체가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된 거죠. 학생들은 코로나 시대에 이제 그 수업을 뭐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 좀 위험을 감수하고 예. 야간에 주말에 특강을 많이 했습니다. 연 180회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와, 네. 거의 뭐 고3이네요. 그렇죠. 고3 예. 이상이죠. 고3 네. 이상이고. 예. 그다음에 교수님들은 이제 그 교수 방법에 대해서 두 번의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 네. 그래서 다른 학교나 또는 다른 전공 교수님들의 예를 배워서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 방법을 강구하자, 이런 공감대가 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름 바깥에서 이제 어찌 필요한 자원을 네. 모아서 투하를 했습니다. 예. 예. 그 옛날 사법고시 준비하는 분들은 이제 정보력 때문에 산 속에서 혼자 들어가서 공부하는 시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 절대 아닙니다. 노량진이라든지 예, 예. 뭐 예. 고시학원 다 모여서 정보 때문에 가는데 쪽집게 강사를 좀 많이 초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그 맞는 말씀이죠. 예. 현실적으로 이제 그래도 출제를 했던 분 또는 출제를 들어가실 만한 분 예. 그런 역량 있는 분 중에서 정말 또 학생들한테 수업을 잘하는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섭외를 해서 예. 저희가 특강을 180회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좋은 성적을 내지 성적이 않았나. 쉽게 해서는 나왔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주야로 개별 첨삭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1대1 첨삭 지도를 제가 부탁을 많이 드렸고 네. 그것을 교수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기 관심 분야가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좀 소홀하게 여기는데 로스쿨에 대해서 이제 오늘 뭐 요즘 뭐 드라마도 한참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는데 글쎄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예. 20% 호남권 지역 학생에게 이제 우선 선발하겠다고 하는데 좀 더 늘리면 안 됩니까? 아니 예,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지역균형 쿼터가 20%고 네. 얼마든지 재량권을 많이 줬기 때문에 학교에. 그럼요. 예. 얼마든지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그보다 훨씬 상위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건 연령 제한은요? 없습니다. 네. 지금 최고령 학생은 몇 살 지금? 현재 저희 학교는 52세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럼요. 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로스쿨에 진학을 한 그 학생들은 목표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다들 열심히 한다고 봐야죠. 네. 네. 자, 오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량호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개인적인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비 유학 독일로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상당히 또 어려운 시기에 네네. 예, 그 이야기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1992년도에 국비 유학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그 당시 100명 선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법학 분야는 2명을 선발을 했는데 예. 제가 운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예. 또 겸손의 말씀으로 다녀오셔서도 또 그 뭐 무료 변호도 맡아서 해주시고 또 다양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무료 법률 상담을 법률 상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기업 관련인가요, 아니면? 뭐 일반적인 부분도 많고요. 대부분은 이제 기업 관련, 사업 관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전공 분야는 그럼 어떤 걸 하셨나요? 저는 이제 국제 계약하고 상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 네. 네네. 우리 이전 기관 가운데는 이제 그 농업 치유 관련돼서 농진천 관련돼서도 이제 법안 마련해 주신 걸로 들었는데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 농촌진흥청에 이제 2004년도부터 제가 어찌 보면 용역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법제화 작업을 여러 차례 참여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농업인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치유농업법
을 법제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법제화가 완성이 되지는 못했지만 법제화 연구를 한 것이 해외 그 농업기술 자원을 보급하는 그와 관련된 법제화를 하나 했고, 그다음에 지방농촌진흥기관, 예. 도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그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자치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그 운영의 대부분은 농촌진흥청과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제화를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통계청 자료에 보더라도 10,000명 이상이 우리 지역에서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네. 대학도 지금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는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네. 예.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고. 예. 제가 특례 교육. 예. 예. 제가 이제 칼럼도 썼었고요. 예. 그래서 전주시가 어떻게 하면 인구가 적은데 조금이라도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교육 특례시를 만들자. 특례시가 지금 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때 기준이 인구입니다. 그래서 100만 뭐 도시 이상의 어떤 특별한 지원, 그러니까 광역도시 다음으로 이제 특례시를 지금 만드는 건데, 이러한 논리로는 전주시가 특례시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글을 쓰고 했던 부분이 교육특례시를 만들자. 교육특례시로 하면 우리하고 청주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특별한 도시를 만들 테니까 국가가 이를 좀 지원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요체가 되겠죠. 예. 그거는 저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독일에는 우니베슈타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자체로 번역을 하면 대학도시죠. 대학도시죠. 그래서 거점 국립대가 있는 전주와 청주 정도를 교육특례시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익산에도 지금 사립대가 원광대가 있고 뭐 오석대가 있고 전주대가 있고 하지만 지역에 대학 하나 있고 없고가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파급력을 지금 일으키잖아요. 근데 학생이 학령 인구가 줄면서 대학의 지금 위기인데 거점 대학의 역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몸담고 계시니까. 거점 국립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각 도에 하나씩 있고 또는 뭐 광역 도시에 이제 하나씩 있는데, 거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로 지역에서 혁신기관의 주체고 또 성장의 어떤 거점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와 지방자치 단체와 전북대학교가 이제 같은 협업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의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제공도 하지만 R&D라든지 기타 협업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거점 국립대가 해준다면 그 지자체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크죠.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협업을 해서 이를 뛰어넘자라고 하는 것이 강원도가 조금 앞서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부산시장이 그 부분에 기치를 내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도 전북대학교가 전라북도와 협업을 해서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 어쨌든 박사님들이 참 많잖아요. 많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또 모아서 도와 협업이 중요하다. 다시 법전원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가면 포기하지 않고 5번 시험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응시 안 되는 지금 현행 제도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적응하고
마지막 목표인 변호사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어려서부터 법조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진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기 목표 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장시간 수험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실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끈기도 있어야 되고. 당연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세 번째로는 본인이 학업에 대한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글쎄요. 예전에는 이제 사법 시험을 통해서 변호사, 판검사가 나왔는데 성적 순으로 지금은 변호사와 지금 판검사는 별도로 채용하는 것 같아요. 시험도 다르고 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로클럭이라고 하는 그 재판 연구관을 네. 법원에서는 따로 선발을 하는데 그 로클럭 활동을 2년을 하고 난 연후에 5년간 그 뭐 법조인의 활동을 하다가 그 중에서 지금 판사를 임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법원 쪽이고 네. 검찰 쪽에서는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시험을 계속 봅니다. 2학년, 3학년.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이제 검사 시험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따로 선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모든 우리 그 법전원의 학생들은 3학년 때 모의 시험을 3번 봅니다. 똑같이 변호사 시험하고 똑같이 5일간 보는데 이제 중간에 하루 쉬고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 3번의 시험에서 합격을 저희들이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는 점수를 맞아야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졸업을 하고 난 연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에 이제 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법관이든 검사든 이제 너무 연륜이 또 어린 경우에 네. 나타날 수 있는 네, 어떤 네. 폐단에 대해서는 좀 극복할 수가 있네요. 그런 제도를 그렇습니다.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네. 친구들이 이제 판검사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바로 그 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년을 졸업하고 바로 판검사로 임용받던 그때하고보다는 이제 나이가 많이 뒤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이제 분쟁이 있기 마련인데 마지막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이제 법인데 살다 보면 법을 전공하셨고 지금 학생들 지도하고 있잖아요. 네네. 법 앞에 평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인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 네.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법전원에서 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희는 당연히 가르치죠. 예. 뭐 법조윤리 시험을 또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법조인이라고 하면 그 저희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어쩌면 도덕이라고 하는 도덕성하고 봉사 정신이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그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회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서 그 법조인은 그 사물을 판단하고 사람 관계를 대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그런 교육을 따로 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어쨌든 요즘 20, 30대는 공정하면서 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이 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법전원에서 좀 마음속에 가슴속에 새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2년 임기 중에 이제 1년은 지나셨잖아요. 네, 열심히 좋습니다. 해오셨는데 네, 네. 아마 로스쿨에 대한 꿈을 갖고 있거나 학생이거나 학부모들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소개와 더불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법전원 크게 만들어 가실 건지 또 인사 말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법전원장 임기 1년이 지나서 이제 턴을 했고요. 예. 제가 지금 올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그 우수한 인재들을 좀 모으고 그러한 꿈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법조인의 꿈을 가진 아이들을 뭐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우수한 자원들이 전북대학교에 많이 입학을 해서 전북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균형 쿼터를 채우는 측면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예. 더 우수한 자원이 어찌 보면 성공사다리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단과대학별로 법전원에 대한 입학 설명회를 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전북대 법전원에 진학을 하는데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법학 적성 시험입니다. 예. 리트라고 하는 법학 적성 시험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그 학원들이 밀집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집중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이제 일정 부분 성적을 내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뭐 동영상 강의를 주로 듣고 있고 서울에 이제 직접 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예. 리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험이다. 리트 내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예. 리트라고 하는 것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좀 특강을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육의 양극화가 이제 경제력에 따라서 지금 심화가 커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도 뜻과 열정만 있으면 법전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장학금 또 기부금 많이 받아오셔서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인재들, 네, 네. 예, 법조인들 많이 지역의 인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도 미국처럼 올 하반기에는 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희망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